이순탁의 세계일주. 배를 탄 칙민지의 지식인. 1933년 4월 37세의 대학 교수 이순탁은 집을 나서서 경성역으로 향했다. 역에는 그의 여행길을 환영하는 많은 지인들이 나와 있었다. 앞으로 그는 총 17개국을 순방하는 세계일주에 나서게 된다. 그의 순방 루트는 대략 이러했다. 조선,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미국, 조선. 화려한 서구 문명과 대치되는 누추한 조국의 모습을 통해 나혜석, 그녀 역시 서글픈 근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겠는가, 당시의 시대상이 그러했던 것을. 당대의 개화 지식인들이었다면 대부분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의 세계일주는 대학 측에서 특별히 후원을 해주면서 이뤄진 일이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할 만큼 당대의 이슈였다. 하지만 당시는 1929년 말 세계의 경제를 혼돈에 빠뜨렸던 세계 대공황으로 전세계가 정치와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우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시기 일본 등지에서는 군국주의가 싹트고 있었고 세계 도처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이럴 때 이순탁은 세계 여행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부산에서 시모노세키행 연락선을 탈 때 배에는 일본으로 도항하려는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당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살 길을 찾아 일본으로 향했던 것이고, 현지에서 하층 노동자로 전락했으니 그 수가 40~50만 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 밑바닥이었지만 이순탁은 최고 엘리트였다. 그들은 품팔이를 하러 배에 탔지만 이순탁은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 배를 탄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모두 식민지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여행기. 1930년대 군국주의가 만연된 도쿄에 도착한 이순탁은 처음에는 제국의 수도 도쿄에 질비하게 늘어선 빌딩가에서 거대한 백화점을 보면서 현기증을 느낀다. 하지만 곧 거대 도시 이면에 존재한 뒷골목 빈민구를 보면서 그곳 사람들의 처참하고도 불결한 모습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상하이로 떠나는 배를 탔다. 중국에 대한 인상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하이는 인간의 형상을 한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배 안에서 만난 한 독일인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 독일인은 중국인은 민족주의, 영혼, 사상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런데 상하이에 와보니 정말로 맞는 말이었다. 상하이의 백화점에서는 일본 물건을 배척 운동을 한답시고 일본 상품을 감췄지만 알고 보니 상표만 가려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 최근 양쯔강 홍수로 거둬진 이재민 구제금과 의용군연금은 모두 중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법기관조차 뇌물로 찌들어 있다. 이순탁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중국의 모습에 치를 떨며 이내 동남아의 서구 식민도시들로 발길을 옮겼다. 그가 본 식민도시들의 느낌은 이러했다. 싱가포르와 페낭에서 천혜의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되어버리다니.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인도 국민운동의 성공을 축하한다. 인도인들이 하루빨리 독립을 이루길. 이집트에서 한때 인류 문명의 요람인 아프리카였지만 지금은 백인들의 먹잇감일 뿐이다. 이순탁을 경탄시킨 서구 문명, 유럽과 미국.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감탄의 연속이었다. 그가 본 유럽의 느낌은 이러했다. 이탈리아에서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장려한 유적들을 보니 참으로 감탄스럽다. 스위스에서
경이로운 자연과 잘 정비된 관계시설, 넓고 깨끗한 도로, 모든 게 감탄스럽다. 프랑스에서 아름다운 건물과 깨끗한 시가지, 화려한 장식과 카페와 풍경 등이 감탄스럽다. 특히 아리따운 여인들이 인상적이다. 독일에서 처음에 베를린은 파리의 짝퉁인가 했지만 그들의 소박함과 건실함은 정말로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 일색들은 의외로 영국을 보더니 달라졌다. 대도시에 넘쳐나는 거지들과 실업자로 영국은 몸살을 앓고 있었다. 또한 매연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1930년대의 런던의 모습이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곳에 넘치는 자유다. 이곳에서는 공산주의, 제국주의 반대운동, 각종 종교선전까지 모든 사상의 자유가 흘러넘쳤다. 하지만 유럽은 워밍엄에 가까웠다. 미국에 가면서 이순탁은 거의 기절초풍할 뻔하는데 1933년 9월 뉴욕에 도착한 이순탁은 놀라움에 이렇게 쓰고 있다. 무엇에 놀라는가? 첫째는 마천루, 둘째는 교통망, 셋째는 인파, 넷째는 화려함, 다섯째는 광고에 놀란다. 당시 조선에서는 4, 5층만 돼도 최고 높이를 자랑했는데 맨해튼은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한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1933년 1월 통계로 미국은 전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의 7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뉴욕에 와보니 파리가 초라할 지경이었다. 여기 와본즉 파리의 호사도 옛말인 듯 싶다. 요컨대 현재 미국의 문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학술과 문화, 유행 등등 모든 면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제일이 되어 있었다. 이후 이순탁은 미국 각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역시 가는 곳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가 본 당시 미국의 모습은 대략 이러했다. 워싱턴에서 거대한 백색 대리석에 관청과 적색 벽돌의 주택이 인공미를 더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워낙 거대해 그 수력을 모두 발전에 이용한다면 미주 전체를 전력화할 정도였다. 시카고에서 한창 세계 대박람회가 진행 중인데 이미 다녀간 관람객 수가 조선 전체 인구보다 많았다. 디트로이트에서 GM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는데 쉐보레 제915만 3808호가 눈앞에서 완성되는 광경을 보고 대략 멍해졌다. 이곳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매일 2000여 대의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딱지를 감추고 싶었던 식민지의 지식인 이순탁은 스위스 베른의 역사박물관에서 조선 수집물을 발견하고 깊은 수치심에 잠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선에서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낡고 저급한 것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페낭에서 스리랑카로 가는 도중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국 간호 대회에 참석하던 조선 간호부 대표를 만나 기뻐했는데 그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조선에서 일하는 서양 간호사들이었다. 이순탁, 왜 조선인들은 참석 안 하고 당신들만 참석하는 건지요? 조선 간호사들은 경비가 없어서 저희를 대신 보낸 거예요. 이순탁은 이 말에 몹시도 창피해했다. 점점점점. 하지만 그의 여행기에서 식민지인이라서 차별받는 장면은 결코 없었다. 왜냐? 그는 철저히 일본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했고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조선은 없었고 조선인은 곧 일본 제국의 국민이기도 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한 박물관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찌는 듯이 더운 날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데 말레이인 수이가 이순탁에게 말을 걸었다. 말레이인, 당신 일본 사람이지요? 그렇소만. 나 일본 좋아해요. 날씨가 더운데 빙수 한 잔 먹게 돈 좀. 그의 이순탁은 웃는 얼굴로 일본 돈 42전을 꺼내주었다. 여기요. 어이쿠, 땡큐 땡큐. 그는 조국에서는 차별받는 식민지인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열강 일본의 국민이었던 것이다. 요코하마에서 상하이로 가는 배 안에서도 그랬다. 배 안에서 영국에서 교육받은 미얀마인 승객이 한 명 타고 있었다. 점점점점. 그런데 일본 여고생들이 미얀마인 승객을 보고 한참 흉을 보고 있었다. 저 정도면 신사라고 해야 하나? 딱 봐도 식민지 사람인데 무슨 신사냐? 그런데 듣고 있던 이순탁도 동조하듯이 웃었다. 스스로는 전혀 못 느꼈겠지만 일본 여고생의 말에는 자기 또한 포함된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이순탁만을 탓할 수 있을까? 당시 식민지 사회를 살던 지식인들의 면모가 그러했는데 스스로는 당당한 지식인이었을지 몰라도 조국의 현실은 초라했으니 자신을 일본인으로 위장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너무도 쉬운 도구처였다.